김건희 여사,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뭐 그래야 한다면은 O,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회가 주었으면 일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고쳐야 되죠.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폄훼도 있고 뭐 지적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대통령의 아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네. 우리 국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15초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님 한번 해주시죠. 왜 하면 안 되는지. 네, 지금 현재 본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로우키로 이런 일들을 하고 또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의 긍정적인 결과로 많은 국민들이 원한다면 네. 그때 넓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기현 후보님.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역대 어느 영부인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움직이는 모습도 굉장히 적극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때로는 좋은 내용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논란들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천하람 후보님.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굉장히 악마화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께 했던 약속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약속을 철회할 것이라면 그에 대한 분명한 어떤 설명과 선언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없이 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선대위원장에 임명하겠다. O, 아니다. X. 아시다시피 선대위원장은 여러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선대위원장마다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특성이 있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표를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선대위원장 단으로 구성이 됩니다. 한동훈 장관은 충분히 이제 본인의 그 분야에서 제대로 업적을 쌓고 그런 것들을 증명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쪽 분야에서 표를 모을 수 있는 후보니까 이런 선대위원장 분에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요. 안 하겠다고 한 천하람 후보에게 기회를 드릴 텐데 네. 영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선대위원장은 아닌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은 한동훈 장관께서 지역구에 직접 출마하시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의사를 당연히 존중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으로 변신하신다면은 그 본인의 변신을 잘 챙기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서 필요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정치권에 넘어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한동훈 장관을 선대위원장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네. 저는 오히려 당대표가 책임을 좀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 아닌가, 저는 그렇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가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점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러면 본인의 의사도 중요할 것이고 당의 필요도 잘 맞추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대위원장을 만약 맡게 되면 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이 선거의 총괄 관리를 담당했던 이 법무부 장관이 후보로 직접 뛰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선대위원장을 맡게 된다. 아마 공정성 시비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후보님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제가 63대 장관이었습니다. 정부 생긴 지 65년 만에 63대 장관. 바꿔 말하면 장관들이 1년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1년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2년 또는 3년이 필요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한동훈 장관, 귀한 인재이니만큼 할 만큼 하게 하고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 마음에 둔 후보가 있다. O, 없다. X. 아니라고 생각하신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30초. 대통령은 당연히 국정을 총괄하는 분입니다. 당도 마찬가지죠. 누구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할 리가 없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어려운 국정을 이겨낼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안보도 지키고 경제 지키는 그 일 잘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윤 대통령께서 그런 바른 선택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O를 하신 김기현 후보에게 순서 넘기겠습니다. 30초입니다.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는 부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내년 총선을 이겨야만 대통령도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는 부부 관계에서
서로 나의 배우자가 누가 될 것이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관심을 끊고 간다 그러면 과연 그 집안이 온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국정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갈 사람이 누구일지 생각할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번 신년에 말씀하셨습니다. 윤심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의 그 말의 무게는 정말로 엄중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가장 엄중할 겁니다. 그런 분이 이제 윤심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지키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대통령께서 더 선호하는 후보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온 국민이 다 아시고 저희 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누구를 선호하시는지. 이렇게 아니 누구 선호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는데 이거를 우리가 없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저는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치를 계속 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오히려 신뢰를 잃어버리신다. 그래서 저는 현실을 똑바로 보고 그게 과연 옳으냐 그르냐 어떻게 할 거냐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과 대통령의 이상적인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1번은 무조건 한 목소리 내는 일심동체 부부. 1번입니다. 2번,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는 밀고 당기는 밀당 연인. 2번.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대통령은 국정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충분하게 협의하고 나눠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결국 뜻이 다를 때는 대통령의 뜻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고 네. 뒷받침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들 나오는데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 그걸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그 용산과 그리고 당의 관계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100% 다 옳게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당은 정말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서 제대로 바로잡고 정말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네. 그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번도 틀리고 2번도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밀당하는 건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답이 없어서 2번을 했는데요. 밸런스 게임이니까 좀 더 비중을 둔다면 밀당하면서 민심을 잘 챙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2번을 들었고요. 앞으로 당대표는 민심을 잘 전달하고 쓴소리를 잘 전달하면서 대통령과 그걸 녹여내야 됩니다. 네. 네, 아무래도 당의 스펙트럼이 대통령실보다 조금 더 넓어야 되겠죠. 당이라는 것은 다양한 민심과 또 당심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대화와 토론, 논쟁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같은 길로만 갈 수 없다. 그러나 대체로는 또 협력하는 관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를 맡긴다면 누구에게 맡길 거냐? 1번 윤석열, 2번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의 능력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잘 알지만 제가 직접 경험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1번을 들었습니다. 정치 투쟁이 불가피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1번 삭발, 2번 단식. 둘 다 하셨습니다만 1번, 2번 중에 선택해 주십시오. 끝나고 나서 아주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것이 바로 삭발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가발을 써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 이것 때문에 다 정리가 됐어요. 둘 다 어려운 일이죠. 참 하기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과 소통하는 의미에서 제가 삭발을 들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처갓집은 1번 윤핵관 장인, 2번 개딸 장모. 윤핵관 장인은 좀 괜찮은가요? 20초 드립니다. 네, 윤핵관 장인분도 조금 무서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좀 이렇게 억압도 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개딸 장모님보다는 훨씬 더 말이 잘 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핵관 장인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또 윤핵관 장인께 또 패기 있게 맞설 겁니다. 변호사시잖아요. 만약 네. 변호한다면 1번 이재명 대장동 의혹, 2번 조국 자녀 입시 의혹. 일단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은 이거는 거의 대하 드라마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워낙 복잡해가지고 따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변호인으로서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뢰인의 말을 신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저도 사실을 말하는지 아닌지 알기가 끝났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한 명과 요리를 해야 한다면 1번
유승민과 김장하기. 2번 이준석과 연포탕 끓이기. 김장년 대 연포탕 말씀하셨으니까 답해 주시죠. 2번이네요. 이준석과 연포탕 끓이기. 답해 주시죠.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단점들이 있지만 또 장점들도 있다고 저는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그걸 잘 가다듬어서 정말 우리 대통령 그리고 우리 당 위해서 선당 후사의 정신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겠냐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2번을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한 명만 구조할 수 있다면 1번 나경원, 2번 장제원.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아, 나경원 의원 택하셨네요. 네, 왜 1번 나경원 의원을 구조했습니까? 나경원 의원하고 만난 지가 좀 더 오래됐습니다. 17대 때 처음 만나서 장재현 의원은 그 후에 만났고요. 아무래도 좀 더 오래된 관계니까 다 우리 당의 소중한 인재지만 그래도 정이 좀 더 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둘 중 하나를 꼭 포기해야 한다면 1번 전재산, 2번 대통령. 네, 저는 이미 절반 이상 1,500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연구비를 문재인 정부에서 끊었을 때 제가 원자력 발전 연구비를 계속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를 우리 딸이,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도 바로 빠르게 갑니다.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말은 1번 MB 아바타다. 2번 간첩이 어딨나. 제가 하지 않은 말입니다.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5번 정도 걸쳐가지고 언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이 말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서 정말로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대공수사권을 빼앗으려고 국정원에서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바로 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구멍난 양말 신으면 서민들 굶어 죽어요. 제발 버리세요. 이런 글이 하나 있었고요. 신영복 존경한다고? 안철수는 문재인과 동료인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님 악플 보셨는데 자, 입장 밝혀주십시오. 30초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 가서 너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망자에 대한 그런 마음을 그냥 표현한 것 뿐이고요. 사실 그 정체를 그 후에 알고 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와 함께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저는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충분히 증명을 해드렸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야대 책임자가 왜 자꾸 나오나 이러다 민주당 또 180석 될라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때 책상 하나 안 넣어주더니 이제 와서 웬 생일상? 뭐 이런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수감 때 제가 뭘 했는가? 수감되기 전에 제가 구치소 쪽에 도와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도와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할 때 제가 수사기간 연장하는 것도 부당하다 해서 막아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하는 것도 막아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변함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박정희는 독재자, 김대중은 존중, 그러고도 보수당 대표 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자, 천 후보 30초 드립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산업화의 공이 큰 특히 우리 보수정당의 책임을 상징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3공화국 때까지의 박정희 전 대통령은 몰라도 유신 이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우리 보수정당이 어떻게 과연 평가할 것인가라는 점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그 문제 제기하시는 황교안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신하신다 그러면 찬성하실 시간이 겁니까? 끝났습니다. 이건 저는 우리 정당이 그럴 수는 잠시만요. 없다고 봅니다. 상대 후보에게 물어보는 시간은 아니고요. 예. 본인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시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그게 하나 있고요.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용산의힘 후보 아니냐? 뭐 이런 글도 있네요. 30초 드립니다. 남진 선생님 나중에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본인 해명이 김건희가 한 말이 맞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그게 아주 일부 언론이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안 알려져 있는 것일 뿐이고요. 명확하게 우리 그 자리에서 제가 우리 남진 선생님 말씀 다 듣고 김연경 선생님 다 말씀 들은 내용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제가 바꿔 올렸던 거고요. 좀 전에 용산님 그러신다. 김건희 힘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상대 후보의 그냥 프레임일 뿐인 거죠.